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심야 뉴스가 되겠습니다. 막 3월 3일 0시를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좀 대단한 보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4차 토론 다 보셨을 텐데요. 역시 윤석열 후보 대단합니다. 이 정치적인 촉도 많이 늘었고요. 이 말솜씨도 늘었고 내용도 알차고 그리고 또 표정과 그다음에 이제 말 이것이 다 하나로 한 틀로 쫙 움직여요. 자, 이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야말로 3월 9일날 자신만만하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 모멘텀을 오늘 4차 마지막 이 피날레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대장동 문제, 그 다음에 조카 살인 변호 문제, 그 다음에 특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억양, 그야말로 오늘 또 이제 고성이 서로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한 뭐라고 그러죠? 수준 이상이었었죠. 자, 그만큼 이번 이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이 4차 토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4차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제대로 된 어퍼컷을 알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이 대장동 사건 문제를 두고 대장동 사건을 두고 집중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어떤 내용을 오갔는지, 그리고 또 오늘 여러 언론에서요 중요한 대장동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50억을 줘야 돼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나왔다. 이런 녹취록까지도 지금 우리 언론에 공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구성 사장, 그건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유동과 지 멋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 보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윤석열 후보 토론에서 나왔던 대장동 문제에 대한 이 보완 뉴스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선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최종 마무리 발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토론 안 보신 분들 제대로 좀 정확하게 분위기를 아실 수 있도록 이 마무리 발언은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총 마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26년간 투표에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주셨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다.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명제입니까? 바로 이런 부정부패 정권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민주당,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4일, 5일 사전투표 그리고 9일 본투표 꼭 3번 투표를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토론에서 오늘 이제 토론에서 대장동 문제 특히 특검 가지고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윤석열 후보 작년 9월부터 특검하자, 우리도 특검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말하자면 특권을 민주당이 깔아 뭉개왔어요. 근데 지금 딱 일주일 남겨놓고 특검하자, 이게 말이 같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유 사장이 그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의 안모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 안전한 나라, 그리고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이다.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상식이 회복되는 날,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4일, 5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압도적 승리로 이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많이 투표에 어떤 경우에도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기본소득 문제, 페미니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과의 설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안철수하고요, 심상정, 그야말로 제 방송의 포인트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분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 후보에 좀 비판하는 그런 수위를 좀 높였지만요, 어차피 당선 안 될 사람들, 그래서 이 두 후보에게 집중을 좀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사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지막 그야말로 불꽃 튀는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본소득이 쟁점이었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 원만 해도 50조 들어가는데 이걸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된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자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 아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이제 아전인수도 참 잘 돼요, 이재명이가. 이재명 후보가 사과라면 사과지,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사과라 해도 사과라는 단어, 물체의 이 과일의 성격은 똑같지만은 맛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글자, 한국 글자는 똑같지만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얼뜻 보면 그럴듯할 것 같지만 엉터리 주장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예산,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방역지원금 이런 데까지도 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예, 설전이 많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가지고 역공을 하려고 했는데 윤 후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비판한 걸 보면 윤 후보님은 저출생 원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냐? 예, 이렇게 여성 표심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이걸 노리고 있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답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성인지 예산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가 공방을 벌이면서 규칙을 지켜라. 검사 출신 아니냐. 이렇게까지 신경질을 낼 정도로 상당히 좀 가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이요. 클라이맥스가 이 대장동 문제에서 일어났어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둘이서 고성이 격돌했고 특히 특검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말로만 이재명 한다 해놓고 안 했지 않느냐. 검찰이 덮었잖나. 왜 검찰 수사도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맞받을 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한마디로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당선 태도 책임지자 동의하냐 이렇게 물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서 반장선거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어쳤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예.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가 본인하고는 가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만배 씨는 유동규하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원 교류를 맺었다. 이런 녹취록이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운 거죠. 그러면서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저도 이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고 노동 가치를 얘기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척하다. 이런 비판을 강력하게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반격에 나서가지고요. 윤 후보님 벌써 몇 년째 울고먹는지 모르겠는데 참 환장하는 얘기죠. 몇 년째 울고먹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당선태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거 보세요 라고 언성을 높여 맞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세 차례 거쳐서 동의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답이 말이죠.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 선거인가?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잖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옆에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동의를 안 하냐. 지금 동의해달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후보 말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윤 후보는 다른 시간 30초가 들었으니까 넘어가겠다라고 했다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을 덮어 여기까지 왔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뭐냐?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뭐라고?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뚱인지. 야, 무지개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이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다. 예, 이렇게 또 받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토론 발언까지 대략 넉석전 이어졌는데 맨 먼저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된다. 이게 참 웃겨요. 당연히 특검이 한다.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 보시지 않았냐. 저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보도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특검하자고 누가 먼저 했느냐. 그리고 선거 일주일 앞두고 또 특검하자는 거 후한부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직권을 연장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재앙이다. 이거 뭐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의 압승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하나로. 예, 전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나온 보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가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의 1년간 9번 대법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중에 8번은요. 방문자를 누구로 했느냐?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 지금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뭐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정황을 상당히 이게 이제 대법원 출입한 것이 재판 거래 의혹으로 지금 딱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재판 거래 의혹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을 나무기가 작년에 조사를 받으면서 했다라는 보도 그리고 녹취록 이것이 오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만배가 말이죠 정영학 회계사한테 대법관에게 자문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정영학 녹취록 2020년 3월자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대법관은 바로 권순일. 왜냐하면 권순일이가 대법관이 말이죠. 2020년도에 9월에 퇴임한 뒤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6월에
6월에 파기,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파기 환송 때 무죄를 주로 주도한 그러한 이 당사자가 바로 권순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녹취한 날짜는요, 통화한 날짜는 2020년도 3월 24일 판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녹취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대장동 사업의 비용 청산 그리고 수익 배분 이거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정영학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차등 배당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라면서 구체적 내용을 김만배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런데 차등 배당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서 세무정리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오리역 인근 부지 개발 문제에 관해서도 김만배하고 정영학이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오리역이라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정영학은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 라면서 김만배의 근황을 물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다.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 예, 사람 봐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이 검찰에 제출했던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정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대법관님 위에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더 많이 받는 중요한 녹취록이고 메모예요. 예. 이게 2020년 3월 24일인데 이때 누가 그러면 대법관이었느냐? 김만배가 만났어야 될 거 아니야. 만나려면 출입해야 되잖아.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김만배가 출입을 제일 왕성하게 한 2019년도 7월 16일부터 2020년도 8월 21일 9차 중에 8차례인데 이때 바로 권순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씨하고 해당 대화한 게 3월 24일인데 19일 전에 3월 5일 날부터 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무려 7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하는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억 클럽 중에 지금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대법관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있다. 이렇게 이 법조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요. 이 남욱 씨부터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이 권 대법관한테 50억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진술을 작년 10월 달에 남욱 씨가 검찰에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김만배가 50억을 이미 줬거나 아니면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50억 클럽 중에 한 명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녹취록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거야말로 이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바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말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공개리에 소환 조사한 이후에 딱 한 차례 일체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요.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부가 이재명 후보와 직결된 재판관의 의혹 아예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권순일 대법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요. 사실 확인이 어렵겠다. 그리고 김만배 씨 측에서는요.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인데 좀 튀겨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검찰의 조속한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동규가 이 황무성을 앉혀놓고 이름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이 말이죠. 지금 현재 검찰이 바로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러한 임명 과정 이런 거를 전부 진술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도 또 나오고 있다. 뭐냐면요. 2013년 4월 17일자 이 녹취록입니다. 여기에서 정영학 이 회계사 녹취록이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녹취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와 대화 내용을 정영학한테 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유동규가 오늘 골프 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A건설사 사장이셨다네. 전 대표라네. 이런 대목이 등장하고 이어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그러니까 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그거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그 말을 한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5달 후에 2014년 9월에 이 황 사장이 결국은 임기 3년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력도요 완전히 건설업계 이 근무 경력이 30년 되는 건설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는 남욱 변호사한테 이 A건설사 사장 출신의 황무성 사장도 유동규가 되는 사람 맞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 황무성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실질적 의사결정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가 남욱 본인에게 얘기했다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또 이 황 사장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 즉 1년 7개월이나 앞둔 상태에서 사직을 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직을 하게 해놓고서 이제 일이 또 많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녹취록에 보면 황 사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거든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이 8번, 그다음에 유동규가 1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문제와 관해서도요, 이 정진상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난 1월 달에 딱 한 번만 부르고요, 지난달 3일날 바로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런 거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칩니다. 예, 편안히 주무십시오.